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막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F-35, 이 F-35 전투기를 다시 파워업을 하는 이런 개량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F-35 도입하고 항공모함을 하게 되면 또 추가의 F-35B든 또 정규 항공모함 하면 F-35C든 이렇게 도입하게 되는데, 이게 F-35B는 적용이 안 되는 A와 C에만 적용되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한 척이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진짜 슈퍼캐리어 정규 항공모함 3척을 짓겠다라는 러시아판 방추의 의결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에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항공모함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슈퍼캐리어를 만든다는데 과연 그럴 돈과 기술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차세대 항공모함을 개발 중이며, 이는 2023년부터 일선에 복귀하는 기존 노후 항모 에드미럴 쿠즈네초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 산하 군수산업위원회 안드레이 엘리니체코프 제1부부장이 인텔 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각 12월 9일 밝혔습니다. 엘체니코프 부부장은 현재 정부는 미래 항공모함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는 조선소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적 리스크는 물론 예산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항공모함 논의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게 나왔는데요. 지난 5월 20일 러시아 국방부는 오는 2033년까지 한 척에 5,500억 루블, 한화 약 8조 7천억 원을 들여 3척의 슈퍼캐리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엘체니코프 부부장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대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길이 330m, 만재 배수량 10만 톤의 함재기 100대를 짓는 핵추진 항공모함 프로젝트인 23002 슈트롬 설계안과 길이 350m, 만재 배수량 9만 톤의 함재기 60대를 짓는 통상동력 항공모함 프로젝트인 114302 라만틴 설계안 두 가지를 놓고 비교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입고되어 3년째 수리 중인 에드미럴 쿠즈네초프 항모조차도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언제 현역 복귀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차세대 항모 프로젝트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2033년까지 정말로 차세대 항공모함을 선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냉전 시기 때 미국 한번 따라가 보려고 1965년부터 그냥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의 항모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해서 러시아는 냉전 끝날 때까지 항모를 6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4척은 순양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키예프급 항공모함이죠. 43,000톤짜리. 그런데 이건 뭐 정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없고 순양 전함, 항모 전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거 4척. 그리고 진짜 항공모함은 쿠즈네초프, 그리고 2번 함인 바르야그 이렇게 만들었죠. 쿠즈네초프는 실전에 들어갔고 바르야그는 만들다가 그냥 소련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중국이 4천만 달러에 사가서 그걸 이제 랴오닝함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급은 전부 다 퇴역해서 우리 한국의 영실업이 고셀로 2개를 사왔죠. 민스크 그리고 노보로시스크 이렇게 2척을 사왔고, 키예프는 중국이 사가서 텐진에 지금 뭐 공원으로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쿠즈네초프만 남아 있었는데 그 쿠즈네초프가 최근에 18년도부터 수리에 들어갔다가 그 수리하던 중에 그 수리용 도크가 또 침몰하고 크레인이 빠지는 바람에 크레인이 그냥 이 갑판을 관통하고 쑥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침몰하고 다시 그것도 이제 재개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 걸려요. 왜? 돈이 없고 기술이 없고 그런 플로팅 도크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항공모함 3척을 만들겠다. 특히나 이 정규항공모함 중에서 2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스키점프대 방식이고 하나는 이멀스, 즉 전기식 사출기가 들어간 버전인데 러시아는 전기식 사출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죠.
그런 건데 그걸 세 척을 2033년까지 짓겠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한 척을 그때까지 짓겠다 하면은 좀 믿어줄만 하지만 세 척을 그때까지 다 완공하겠다.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그런 능력이 되냐라는 것은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척당 8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세 척이면 26조 원이에요. 그럼 러시아가 과연 그럴 예산되냐? 그래서 러시아 국방 예산 들여다보니까 올해 국방 예산이 47조 원 우리 돈으로. 아니 우리 국방 예산 50조 원 넘어요. 러시아 국방 예산이 우리 국방 예산보다 적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방 예산이 우리보다 제법 많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서방 세계가 크림반도의 병합으로 인해서 계속 경제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 경제가 내려앉고 있고 우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역전이 돼버렸는데 그럼 과연 우리라면 2033년까지 이렇게 항모 8조 7천억짜리 항모 이거 세 척 만들 수 있냐? 택도 없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것만 합니까? 온갖 극초음속 미사일 다 만들고 핵 어뢰 만들고 거기다 전략 폭격기 만들고 전략 폭격기 개조하고 있고 또 수호이 35 만들고 있고 거기다 수호이 57 만들고 체크메이트 스텔스기 종류대로 만들고 있고 이거 전부 연구개발비 도대체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또 그것만 합니까? 전쟁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17만 명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갖다 놓고 있고 시리아에 공군, 해군 다 파견해 놓고 있고 리비아에 또 참전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에서도 또 개입했고 이런 식으로 전쟁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47조 원으로 택도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하고 물가 체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택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또 시쳇말로 뻥카 그래서 블러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된다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군사력 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건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일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가 최근 최종안을 낸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F-35의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기로 환골 탈퇴시키는 성능 개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이 차세대 엔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미 의회가 오는 2027년부터 기존 F-35 전투기의 엔진을 현재 개발 중인 적응형 사이클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엔진으로 교체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고 에어포스 매거진이 현지 시각 12월 8일 보도했습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은 의회가 요구한 엔진이 현재 개발 중인 Adaptive Engine Transition Program AETP의 변형인지 기존 F-135 엔진의 성능 개량형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F-35는 2027년 이후 새로운 엔진을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의 이러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F-35의 F-135 엔진 결함 이슈 때문인데요. 의회와 공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135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방안과 함께 6세대 전투기용 엔진을 F-35에 이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드 앤 휘트니는 6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각 XA100, XA101로 명명된 시제품을 테스트 중인데요. 이 엔진은 추력이 무려 200kN 이상에 달하며 작전 반경은 최소 35% 이상 증가, 수명은 40% 증가, 연료 소모는 25% 이상 감소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엔진은 F-35A와 F-35C 버전에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F-35A를 이미 도입 중이고 경항모용 F-35B를 도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 군 당국. 미군의 차세대 엔진 소식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 이게 프레드 앤 휘트니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이전에 F-16, F-15 또는 F-18 이런 데 들어간 엔진들은 프레드 앤 휘트니 그리고 GE 이런 데서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만들었는데 F-35는 그냥 프레드 앤 휘트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 펜 블레이드의 코팅이 일찍 벗겨진다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가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왜냐 전쟁을 계속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엔진을 완전히 문제 없도록 바꾸든지 아니면은 새 엔진을 집어넣자.
그래서 국방수권법에 새 엔진 이 검토해라 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6세대 전투기인 PCA 이런 데 들어가는 적응형 사이클 엔진입니다. 연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젯 엔진이 있고 또 항공기들이 이제 여객기들은 연비 위주로 또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여객기들이라는 터보팬 엔진이 있죠. 그 터보팬과 터보젯의 장점을 딱 결합해가지고 평소 급가속할 때는 터보젯으로 해서 뭐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내면서 그리고 순항, 초계나 뭐 이런 그 순항 비행을 할 때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터보팬 스타일로 해서 그 외부 공기와의 어떤 그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연비를 훨씬 더 강화시킨 그렇게 해서 전투 행동 방향을 35%나 늘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F-35A 같은 경우는 한 1500km의 전투 행동 방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한 1100km 되니까 F-35C 같은 경우는 지금 1200km 가까이 되니까 이거 한 1600km 정도의 전투 행동 방향 거기다 페이로드는 더 많아지죠.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고 또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F-35B는 어떻게 되냐? F-35B는 900km도 안 되는 전투 행동 방향이죠.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F-35B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F-35A, C만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 싶은 경항모에는 F-35B가 들어가는데 850km짜리 전투 행동 반경 그렇지만 가격은 1.67배 이상 더 비싼 F-35B 그리고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벙커버스터도 탑재할 수 없는 그런 F-35B를 가지는 것이 맞냐? 3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 아니면 1,700억짜리 전투기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의 2배 가까이 전투 행동 반경을 확장해서 날아갈 수 있으면서 벙커버스터 확확 내리 꽂을 수 있는 F-35C가 맞냐? 그러면은 경항모 배 좀 작은 거 가지기 위해서 경항모 한 2조 원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투기 한 20대 집어넣으면 전투기 가격만 대당 1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거 20대만 해도 2조 4천억 원 차이예요. 그럴 바에야 4조 원 들여서 중대형 항모 만들어서 F-35C 얹으면 결국은 조삼모사 똑같은 거죠. 그러나 능력은 압도적이죠.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항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해군들은 여기까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비행기가 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해군에서 비행기를 아는 육전단은 크기는 뭐 준장이 최고 계급일 정도로 마이너 병과야. 오직 항해병과 아닙니까 해군은. 그 사람들은 전투기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하는지 몰라요. 평생에 전차가 사격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지상전이 공지합동훈련은 어떻게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공군과 육군이 합동을 해서 적진을 깨부수는지 본 적도 없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예산,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을 그냥 준다니까 확 받아오자. 이렇게 해서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 국가예산 몰라 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작태.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아무튼, 또 말이 샜는데요. F-35. 이렇게 그 새로 업그레이드 된 F-35 우리도 들여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경항모 예산 79억 원이 또 탑재가 되어서 야, 내년에 경항모 진짜 스타트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단언하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예산 못 씁니다. 아주 긴장하고 정권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3월달에 결정나니까 3월달에 딱 정권 교체되면 해군은 그 예산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